이번에는 챕터 4 데이터 다루기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는 데이터 수집하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텍스트 파일이나 CSV, 엑셀 파일 등을 가져오는 과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가공되어 있지 않은, 전처리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 혹은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기에 앞서서 물론 앞서서 우리가 실습했던 것처럼 직접 타이핑을 해서 데이터를 변수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데이터를 넣어줄 때는 이런 C, comb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4-1 파일인데요. 데이터를 실제 입력할 때는 이 combine이라는 함수, 묶어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라는 값을 이제 1, 2, 3, 4, 5라고 입력했을 때 i를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RStudi오에서는 바로 보이니까 확인해 보면 누메릭이고 1부터 5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형을 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다면 캐릭터형, 문자형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id열은 id 값을 넣고 섹스열은 섹스의 값을 넣고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게 되면 두 개의 변수를 가진 5개의 관측치를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값은 이렇게 view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엑셀 형태처럼 표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파일인데요. 텍스트 파일은 read tab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ad table 함수는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지, 그 다음에 그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헤더를 표시를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열을 가져올 건지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구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헬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C 경로로 되어 있고 역슬래시가 아니고 슬래시로 표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코딩 옵션, 파일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코딩과 파일 인코딩은 여기 보시면 한글일 경우에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ex.tx인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 중간에는 띄어쓰기가 아니고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키보드에 있는 탭키니까 이 탭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RStudio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가 없어요. C 드라이브가 없어서 이런 경로를 가져오려면 getw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지금 저는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까지는 들어가 있죠. rstudy eng라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EX 데이터는 이렇게 4개의 관측치, 11개의 관측치를 4개의 변수를 통해서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있는 이 헤더 부분을 별도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행에 다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1, 변수 2, 변수 3 이렇게 원래가 저희가 생각했다면 이건 없고 1번 행이 이 1 그리고 11번 행까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를 처리하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헤더라고 했던 옵션을 통해서 이 true라고 집어넣어주면 이제 처리가 됩니다. ex 데이터 1이니까 보시면 지금 아까 했던 이 V1부터 V4까지가 없고 11번 행이 아니고 10번 행까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로 사용할 행이 없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순수한 값만 있는 경우, 제목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변수명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그 변수명을 옵션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변수명이라는 함수를 임의로 만든 거고요. 이 변수의 제목을 id, sex, age, area를 이제 집어넣은 거고 이 데이터 ex col이라는 값은 제목이 없는 순수 값만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옵션 중에 call name이라고 컬럼 네임을 이제 이 변수로 주어라 이런 형태이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옵션들은
리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실습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제 경로를 바꿔야죠. 바네임을 만들고, 네, 그러면 원하는 값대로 들어갔죠. 원래는 이 파일 자체에는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별도의 변수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원하는 값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을 스킵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행의 스킵이나 이런 어떤 몇 개의 행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분자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데이터 구분자는 아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탭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CSV 파일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콤마로 값이 찍혀 있고, 이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이제 세퍼레이트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SV 파일은 파일 이 함수가 다르고요. CSV 파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엑셀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텍스트 파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똑같이 원하는 대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지우면, 자, 이렇게 처음에 제목에 이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없어서 X라고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번 행부터 그리고 ID 값, 그 다음에 성별,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해본 거, 행을 스킵한다는 거는 두 개의 행을 이제 건너뛰어서 3번부터 가져온다는 거고, 행 개수를 지정하는 거는 처음부터 7개를 가져온다는 nrow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자는 이제 읽어보시면 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CSV라는 이제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이제 read.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리드 테이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사실상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엑셀 파일을 가져올 때는 read underbar exc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read excel, 그러니까 read excel이겠죠. 엑셀이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코드로 작성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패키지에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인스톨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같은 명령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의존성 부분도 같이 설치가 되고요. 그 파일을 한번 먼저 엑셀로 확인을 해보면, 이 파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셀을 열어보면 아까 우리가 실습했던 데이터죠. 그래서 이 엑셀 설치한 패키지를 가져오는 과정, 꼭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로딩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리드 엑셀 파일이라는 이제 패키지가 설치가 됐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읽혀지는데, 이거를 이제 디태치드, 이제 로드한 거를 이제 없애는 과정을 해버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 could not find function read excel, 이 리드 엑셀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트가 여러 개일 경우가 있는데요. 시트가 여러 개는 시트 옵션을 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날 경우에는 업데이트, 옛날 버전이 있을 경우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웹을 통해서 전달해준 데이터 방식인데,
XML 혹은 제이슨 파일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XML보다는 지금은 사실상 제이슨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꺽쇠 형태를 이 칼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칼럼들의 이제 멤버라는 이 큰 데이터 파일 안에 이렇게 항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디, 성별, 연령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약인 거고요. 이 안에 앞뒤로 닫혀 있는 이 태그 값이 이 값의 칼럼명이 되는 거예요. 이 멤버라는 데이터 파일이겠죠. 멤버라는 칼럼 내에는 이렇게 멤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멤버 관측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멤버 관측치들은 각각의 아이디, 성별, 연령이라는 세 개의 변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XML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XML을 처리하는 것은 XML2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불러오고 실행을 해보면 가져오게 돼 있죠. 이 데이터 값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멤버스 안에 멤버라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들 값들 중에 이 세 개의 변수 값만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같은 경우는 제이슨 라이트라는 패키지를 주로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불러오고 제이슨 형태는 데이터 값이 좀 다른데요. 모양이 이렇게 따옴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옴표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는 이 XML은 중복 값에 대해서 계속 중복 처리를 입력을 해줬지만 얘는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러와 보면 이제 여기는 from JS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지금 JSON 데이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JSON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JSON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오고 아까 중첩되어 있는 이제 특기 같은 경우 이렇게 특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적 관계에 대해서 또 중첩으로 값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중첩 데이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제이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이슨까지 가져온 거를 이제 실습을 해봤습니다.